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어요. 남한테서 돈 받는 일이 다 그렇겠지만 이 일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동대표들의 요구와 입주민들의 불만은 끝이 없고 시설관리 직원들의 고충도 들어줘야 하죠. 혹시나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는 세대들이 있으면 정말 정신이 없답니다.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바쁘다 보니 따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우연히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게 됐는데 이런 사이다가 또 없더라고요. 짜릿한 복수에 성공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화가 쌓여 답답하던 가슴이 뻥 뚫리곤 하죠. 그래서 저도 한참을 망설이다 드디어 오늘 용기 냈어요. 살얼음 동동 뜬 시원한 동치미 같은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이야기는 제가 처음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취직하면서 시작됩니다. 아직 낯선 일에 적응이 되지 않았을 때 전체 세대의 관리비를 잘못 정산하는 바람에 혼쭐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잔뜩 풀이 주고 있었는데 입주민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 바카스를 하나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상대방을 자세히 보니 얼마 전에 누수 신고를 받던 남자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했네요. 그런데 남자는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바카스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 뒤로 그 남자는 제 동료들 사이에서 일명 바카스맨으로 불리게 됐죠. 그리고 저는 1년 후 바로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됐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하려 애쓰는 제가 안쓰럽고 귀여웠다더군요. 그래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매일 찾아오다가 저를 좋아하게 된 거죠. 결혼을 앞두고 보니 남편은 편모스라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모텔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사실 모텔이라는 게 여자 혼자 힘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좀 여장부 같은 면이 있으셨습니다. 말투도 투박한 편이고 모든 일에 명령조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집에 간 저는 어머니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곤 했네요. 그래도 남편은 저를 어린애 다루듯 귀여워하며 참 잘해줬습니다. 어차피 바쁜 어머니와 마주치는 일도 많지 않아서 쉬는 몇 개월은 순탄하게 지낸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결혼 6개월 만에 임신을 하고 얼마 후에 일어났죠. 그날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제사 준비를 위해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시집와 처음 맞는 시아버지의 제사라 최선을 다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건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제가 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들며 한창 입덧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기독교인 저희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거든요. 제사 음식에 파, 마늘, 고추 같은 걸 넣지 않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니 저는 억지로 숨을 참아가며 어머니를 돕고 있었어요. 남편도 제 옆에 앉아서 밤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헛구역질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깜짝 놀란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 아니야. 점심에 급하게 먹었더니 체기가 있나 봐. 누가 보면 과부가 임신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잘 챙겨야죠. 왜 급하게 드세요? 어머니, 소화제 가져올까요? 여보, 안방 화장대 두 번째 서랍에 소화제 있어. 그리고서 저는 쟁반에 소화제와 물을 한 컵 떠서 어머님께 내밀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사코 소화제는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약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얼굴색이 얼마나 안 좋은데. 아휴, 괜찮다고 하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하던 거나 마저 해라. 난 좀 누워 있어야겠다.
그렇게 어머님은 누워 계시고 저와 남편이 가까스로 준비해 제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처음 지내는 제사를 남편과 둘이 준비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죠. 잠시 후 제사상을 몰리고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또 구역질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게 약을 드시라니까 왜 고집을 부려요. 혹시 어디 다른 데는 아픈 거 아니에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머뭇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아는 병이야. 아는 병이요? 무슨 병인데요? 혹시 위암 같은 거요? 아니야. 아휴, 사실은 엄마가 네 동생을 가졌어.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희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어요. 동생이라뇨? 누구 동생이요? 제 동생이요. 그래, 네 색시랑 비슷한 시기에 날 것 같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가져요. 어떡해요? 엄마 그동안 누가 있었던 거야? 내가 혼자 산 지가 15년이 넘었어. 근데 남자 만나는 게 뭐 안 될 일이니? 아니, 남자를 만나면 곱게 만나야지. 그 나이에 임신이라는 게 말이나 돼요. 엄마 아직 과부라고. 혼자 사는 여자가 임신을 해놓고 그게 할 말이에요. 내가 무슨 미성년자라도 돼. 왜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이래? 며느리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더구나 오늘 아버지 제사라고요. 그러게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왜 이리 고치고치 캐물어? 넌 눈치도 없니? 지가 임신을 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몰라? 그러더니 어머님은 괜한 저에게 눈을 흘리시더군요. 그게 어디 제 탓인가요? 혼자 사는 50살 가까운 시어머니의 임신을 어떤 며느리가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남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달아올라 방방 뛰더라고요. 얼마나 된 거예요? 당장 병원 가요. 무슨 소리야? 병원이라니? 더 늦기 전에 가야죠. 설마 그 애를 낳겠다는 건 아니죠. 그럼 생긴 애를 어쩌라는 거야? 낳아야지.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 며느리가 임신했어. 엄마가 지금 며느리랑 같이 몸풀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니들 인생 사는 거고 난 내 인생 사는 거지. 왜 네가 나서서 얘를 이래라 저래라 하니? 이게 네 동생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꼴 못 봐요. 보기 싫으면 보지 마. 애 아빠 다음 주에 들어오기로 했으니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걸로 하자. 뭐요? 애 아빠. 진짜 어이가 없네. 남편은 기가 막히는지 더는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왜 그래? 가려고요? 보지 말자고 하시잖아. 엄마 그 애 나오면 큰아들은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저희 갑니다. 그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줄기차게 시어머니에게 아기를 포기하라고 종용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상대 남자를 집에 들여 모텔 운영까지 맡기셨네요. 알고 보니 남자는 시어머니보다 14살이나 어리더라고요.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괴로워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뜻이 완강하니 어쩔 수 있나요?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요. 그런데 제가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예, 넌 네 남편이 그러고 봤다고 시애미 보러 한 번을 안 오니 엄마 지금 힘든 거 알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그이가 절대로 어머님 댁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유,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너 왜 이렇게 맹치 같니? 말하지 말고 오면 되잖아. 오늘 퇴근하고 장 좀 봐서 집에 가서 반찬 좀 해놔라. 네 남편 가졌을 때도 그러더니 10달 내내 입덧을 하려나 봐. 너야 이제 입덧은 지나갔을 거 아니니? 네? 알겠습니다. 뭐 해놓을까요? 미역 줄거리 볶음이랑 해파리 냉채, 오이 무침도 좀 해놔라. 속이 안 좋으니 아삭하고 시큼한 게 땡겨. 가서 반찬만 쏙 해놓고 가지 말고 집안 정리도 좀 해놓고. 어리숙한 저는 어머니의 명령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부랴부랴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갔죠. 그런데 시댁에는 시어머니의 남자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낯선 남자와 둘이 있는 게 영 불편했죠. 그래서 서둘러 반찬을 해놓고 대충 지저분한 것들만 정리하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저를 삐딱하게 보더니 입을 열더군요. 저기요, 그 사람이 시킬 거 있음 시키라고 했거든요. 사실 뭐 이제 애도 나올 건데 내가 시아버지나 마찬가지니까 부탁 좀 해도 되죠? 네. 네. 말씀하세요. 그럼 화장실 청소 좀 해주고 가요. 그 사람은 힘들고 난 비위가 약해서 화장실 청소는 못하거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자의 말에 속에서 슬슬 분노가 올라왔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그리고는 얌전히 들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배가 나오기 시작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래, 이번 한 번이겠지 하면서 꼭 참기로 했죠. 그런데 그건 제 오산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뻔질나게 전화해서 저를 오라가라 하시며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를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어머니보다 한술 더 떠서 저를 부려먹으려고 했죠. 저는 우라가 치밀었지만 대놓고 반항하에 깜냥이 못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분을 삭히며 속으로만 오만 가지 욕을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딸을 낳고 제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어머니도 딸을 낳게 됐어요. 조카와 고모가 일주일 차이로 태어난 거죠. 남편은 부끄럽다며 저희 친정부모님을 뵙기도 민망해하더군요. 저는 조리원에 가는 대신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워낙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적성에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부 인사랍시고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이런 말들을 주저해버렸네요. 그리고 얼마 후 그런 제 자신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퇴원 후 저희 집으로 산후조리를 오셨기 때문이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와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도 아랑곳 없이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셨죠.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어이가 없어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꼭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 집에 들어온 시어머니는 낯도 껍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들 같으면 이런 일이 생겨도 사돈집에 숨기기 바빴을 텐데 어머님은 노산을 꽤나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돈 덕을 보네요. 이 나이에 친정엄마한테 수발받을 수도 없고 조리원은 맨 어린애들이라 들어가기 좀 그랬거든요. 아유, 근데 며느리랑 같이 애를 낳아서 사돈 도움을 받으니 이런 호사가 또 없지 뭐예요? 예.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네요. 어려 마시고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미역국도 입에 착착 감기고 다 좋아요. 노사는 노산인지 힘이 들어 뭐 따로 땡기는 것도 없네요.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차려내는 음식들을 싹싹 긁어서 맛나게도 드셨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면목이 없어 죄송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시어머니를 안쓰럽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산모 하나만도 힘든데 딸이랑 사돈을 같이 조리해주다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을까? 엄마도 처음엔 당황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외로우면 저럴까 싶다. 친정엄마도 안 계신데 나이 먹어 애를 낳았으니 왜 걱정이 없었겠니. 엄마보다 4살이나 어리니까 동생 보살핀다 생각하면 돼. 혼자 힘으로 네 남편 잘 키워낸 게 얼마나 고맙니. 나도 이 기회에 적 좀 쌓아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시는 친정엄마를 보니 저는 너무 죄스럽고 또 감사했네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저희의 산후조리를 끝낸 엄마가 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시누이를 안고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셨죠. 저희 집에 오실 때는 애 아빠가 함께였는데 돌아가실 때는 혼자셨어요. 이유가 궁금해진 저는 어머님께 넌지시 물었네요. 어머니, 그분은 안 오시는 거예요? 혼자 애 안고 가시려면 힘드실 텐데. 괜찮다. 안 그래도 온다는 걸 내가 자리 비우지 말라 그랬어. 택시 타면 코앞인데 뭐. 그리고는 황급히 택시를 타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님이 울고불고 하며 전화를 하신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시댁으로 달려갔고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아서야 남편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혹시 애가 아픈 거야? 아니야. 이제 참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일인데 나 답답해 죽겠어. 애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프셔? 아프긴 아프시지. 거의 실신 직전이야. 어머, 무슨 일이야. 여기서 가실 때는 멀쩡하셨는데? 이런 개가 물어갈 인간이. 글쎄 그 자식이 엄마 모텔을 팔아먹고 날랐어. 뭐? 설마 애 아빠가? 애 아빠는 무슨. 그런 건 아빠라고 불릴 자격 없어. 엄마도 어디서 그런 날건달을 만나서는 내가 제명에 못 죽지. 그러더니 남편은 머리를 감싸고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이 믿기질 않아 멍하니 서 있다가 아이 울음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죠. 잠시 후 우는 아이를 안고 나와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쩌고 계셔? 신고는 했어? 엄마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신고 안 하고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억지로 끌고 가서 신고했어. 그래. 신고했으니 기다려 봐야지.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 그 남자 뺀질뺀질한 게 맘에 안 들더니 이러려고 어머니한테 접근한 건가? 들어보니 아주 작정을 했어. 엄마 여기 들어오시게 한 것도 다 그 자식이 조종한 거더라고. 여기 계시는 동안 일꾸면서 해먹고 도망치려고 그런 거겠지. 애가 있는데 어쩜 그럴 수 있어. 그런 인간이 제대로 애비 노릇이나 하겠어. 엄마가 정신 나간 거지. 어디서 그런 걸. 아휴. 그런데 며칠 후 늦은 저녁이었어요. 곧 퇴근한다던 남편이 너무 늦더라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기를 들었다 문소리가 나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온 게 아니겠어요. 의아한 마음에 다가가 아기를 살펴보니 다름 아닌 신우였죠.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글쎄, 퇴근하면서 잠깐 들려보니까 엄마랑 애가 같이 울고 있는 거야. 엄마는 누워서 멍하니 울고 있고 애는 배고파서 울고 있고 계속 방치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어. 알았어, 잘했어. 일단 애는 살리고 봐야지. 도녀는 먹였어요? 아까 데려오기 전에 먹였어. 너무 숨 넘어가게 울어서 보니까 좀일 굶긴 것 같아. 어머나, 어쩌려고 그러셔. 이럴수록 애를 보고 힘내셔야지. 어머니는 뭐 좀 드셨나? 내일은 내가 잠깐이라도 가봐야겠다. 아니야. 내일은 내가 사람 부를 거야. 집도 너무 엉망이더라. 자기는 애만 좀 봐줄래? 미안해. 당신 연지만 보기도 힘들 텐데. 어쩔 수 없지 뭐. 경찰에서는 연락 없어?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 자식 사기 전과 칠범이야. 아주 고약한 놈한테 걸렸더라고. 어머, 그럼 이제 어머니 어떻게 사셔? 일단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나서 분식집이라도 알아봐야지. 그 집 하나 남은 아버지 유산인데 결국 이렇게 날아가나 봐. 저는 남편의 어두운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시누이를 잘 돌봐주면서 돕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네요. 그 후 남편의 고군분투로 시댁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됐어요. 남편은 회사에 휴가를 내가며 어머님이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분식집도 계약했죠.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도 억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분식집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반년만 쉬려던 저는 계획대로 복직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이를 하나도 아닌 둘이나 맡길 사람을 찾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저는 딸과 시누이를 키우며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의 길로 들어서게 됐네요. 그 후 시어머니는 분식집을 하느라 바쁘셨고 저는 아이들이 3살이 넘어 어린이집에 다니고서야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희와 함께 지내던 시누이도 그제야 어머님의 품으로 돌아갔고요. 하지만 도집이 5분 거리라 시누이는 다 커서도 저녁은 저희 집에서 거의 먹었어요. 그러니 두 아이가 사이좋게 지내면 오죽 좋았겠어요. 하지만 성향이 너무 다른 아이들은 커가며 다투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저희 아이는 겁이 많은 저를 닮았는지 유순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억척스러운 시어머니를 닮은 시누이는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센 편이었네요. 그래서 항상 저희 아이가 시누이에게 양보하거나 치이는 일이 많았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두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학교 후에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누이를 막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데 전과 다르게 집안이 조용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시누이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을 텐데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딸아이의 방으로 가 노크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얼굴에 눈물 범벅을 한 딸이 울먹거리며 문을 열더라고요. 깜짝 놀란 제가 물었죠. 연지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나 속상해 죽겠어. 어제 열심히 해간 숙제를 글쎄 고모가 가져가서 자기 이름으로 내버렸어. 뭐? 너 저번에도 고모가 수학책 가져가서 너는 혼나고 고모는 넘어갔다고 하지 않았어? 그뿐인 줄 알아? 고모가 체육복 안 가져왔다고 내 거 가져가서 정작 나는 혼만 나고 체육도 못했어. 이런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저번에 내 미술 숙제도 가져가서 고모는 만점받고 나는 빵점 처리됐단 말이야. 저는 딸이 너무 안쓰럽더군요. 사실 유치원 때부터 저희 딸은 욕심 많고 이기적인 신우이에게 치여 지냈습니다. 신우이는 제 딸을 끌고 다니며 심부름을 시키거나 숙제를 대신하라고 괴롭히기도 했죠. 그래서 남편이 화를 내며 주의를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 저도 그땐 철없는 아이가 하는 잠깐의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된 그때까지 그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어요. 저희 딸은 참다 서러움이 폭발한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달래도 울기만 하고 밥도 먹기 싫다고 하더군요. 결국 퇴근해온 남편이 노발대발해서 자기 동생에게 난리를 쳤네요. 그 바람에 신우이가 딸에게 사과를 하고서야 끝이 났죠.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항상 불안했어요. 다 큰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주의를 줄 수도 없고 그저 어서 어른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몇 년 후 두 아이가 드디어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저희 딸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한 덕에 집에서 가까운 교대에 입학하게 됐어요. 하지만 노는 것에 관심이 많던 신우이는 어쩔 수 없이 지방대에 진학하게 됐죠.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이 은근히 반가웠답니다. 커가며 조금 덜하긴 했지만 두 아이 사이에 흐르는 묘한 경쟁심이 그때까지도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신우이와 딸이 멀리 떨어져 지내다 보면 서로 그리움도 생기고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1년 뒤 갑자기 나타난 신우이가 온 가족을 모이게 했어요. 그러더니 저희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면서 황당한 소식을 전하더군요. 엄마, 오빠, 나 임신했어. 결혼할 거야. 뭐래? 임신? 이게 공부하라고 대학 보내놨더니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아, 몰라. 배 나오기 전에 드레스 입을 거니까 빨리 준비해줘. 신우이는 막무가내로 결혼식을 올려달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음대로 혼인신고까지 해버렸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서둘러 결혼식을 시켜줬네요. 상대는 같은 과 복학생이었어요. 그 남자의 자취방에서 신혼을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낫도깨비 같은 황당한 신우이의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졸라서 결혼을 시켜줬더니 글쎄 3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벌써 아이도 지었다더군요. 남편은 빗자루를 들고 달려들어 난리를 쳤고 시어머니는 또 몸져 누우셨어요. 결국 남편을 뜯어말리고 어머니를 달래대리는 건 제 몫이었고요. 그렇게 끝없이 사고를 치던 신우이는 결국 대학도 마치지 못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취직을 했어요. 신우이는 기생오라비 같던 친부를 닮아서 얼굴이 곱상하고 피부가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화장품 판매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취직을 한 지 1년 만에 우수 사원상도 받고 보너스로 시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사드리기도 했죠. 저희 남편도 그제야 한시름을 놓게 됐고요. 그렇게 조용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희 딸은 임용고시에 붙어 첫 학교에 부임을 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조용하던 저희 딸이 속을 썩였습니다. 바로 실연의 상처 때문에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는 애가 타더라고요. 사실 저희 딸은 임용고시가 끝나고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왔었어요. 같은 과 선배라는 남자는 예의 바르고 기티가 나는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교제를 허락하고 남자가 다음에 임용고시에 붙으면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이 갑자기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며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거죠. 물론 약혼한 사이도 아니고 연애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제 딸이 일방적으로 차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또 흥분하며 남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들썩거렸어요. 그 또한 제가 말려야 했죠. 결국 그렇게 죽겠다고 버티던 딸은 한 달이 넘도록 울고 다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그제야 저와 남편도 좀 안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시누이가 온 집안 사람을 부르며 소개할 사람이 있다더군요. 저희는 몇 년 전 시누이가 가족을 불러서 결혼 선언하던 날이 떠올라 불안해졌어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데려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에게서 시누이 옆에 앉은 남자를 본 순간 저희는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불과 반년 전 저희 딸과 교제 중이라던 딸의 옛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달려가 남자의 멱살을 잡았지만 말릴 힘도 없더라고요. 그러자 남자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죄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남자를 일으키며 저희를 향해 소리치셨죠. 아니,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결혼하겠다고 인사한 사람을 죄인 취급이나 하고 들어보니 연지 선배라며? 이 사람은 그냥 동생 대하는 마음이었는데 연지가 혼자 좋아한 것 같더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반년 전에 저희 집에 인사 왔던 사람이에요.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 집에 왜 인사를 와요? 너 어디서 시애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이러니? 처음에는 얼굴도 못 들더니 이제 20년 살았다고 아주 막 나가는구나. 엄마 그만하세요. 언니, 저희가 다 설명할게요. 제발 은석 씨 앞에서 이러지들 마세요. 저는 신우이의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죠. 마치 양가 때 교수같이 차분한 모습이더군요. 남자 앞에서 얼마나 요조숙녀 흉내를 내며 가식을 떨었는지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남편을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자 구구절절한 사연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희 딸과 남자는 예전에 헤어졌고 두 사람은 그 후에 우연히 만난 거라더군요. 나중에 제 딸에 대한 말을 듣고서 자기들도 놀랐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걸 알았어요. 딸이 울고불고 하며 식음을 전폐할 때 남자친구에게 여자가 생겨 헤어진 거라고 했거든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아무리 물어도 죽어도 말 못한다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짐작하건대 평소 질투 많던 시누이가 미모를 앞세워 남자를 빼앗은 게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나중에 저희 딸을 통해 진실로 밝혀졌네요. 마침 저희 딸이 연수 때문에 그날 함께하지 못한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다면 간신히 마음 잡고 살아가던 애가 또 흔들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도 역시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경고했거든요. 엄마, 우리 제 어버 키웠어요. 얼굴만 봐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안다고요. 저는 이 결혼 찬성 못하니까 시키려거든 엄마 혼자 시키세요. 저는 절대 그 결혼식 못 가요. 우리 연지 눈에 피눈물 뽑은 놈이 쟤한테는 잘할 것 같아요. 지 버릇 해못 줘요. 너 이 자식, 동생 결혼하는데 악담을 장서방 신경 쓰지 말게. 지금의 오빠가 흥분해서 그래. 나중에 오해 풀리면 그때 다시 봅세. 시어머니도 예비사위에게 껌뻑 죽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할 말을 다 했는지 제 손을 잡고 바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동생이 결혼을 하든 말든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했죠.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전날보다 더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가서는 전화 한 통이 없니? 네 남편이 난리를 치면 너라도 옆에서 말려야지. 같이 장단 맞추면 어떡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전화 끊을게요. 그이도 절대 안 가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따라야 해요. 제가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도 아가씨 일 알아요? 그거 다 알고도 결혼하겠다는 거 맞아요? 이 일? 무슨 일? 아가씨 이혼한 거 말이에요. 너 말 조심해라. 그게 어디 살았다고나 할 수 있어. 고작 2달 좀 넘게 산 걸 가지고 그 정도는 문제될 거 없어. 그렇게 문제될 거 없으면 말을 하고 시작해야죠. 그냥 시키셨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저도 들어서 아는데 그 집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집이에요. 나도 알아. 너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 식구들 일단속이나 잘 시켜. 그리고 애 혼수나 좀 준비해라. 저는 시어머니가 던진 마지막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혼수라뇨? 누구 혼수요? 지금 아가씨 혼수를 저한테 준비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왜 아니야? 그럼 하나뿐인 신우이가 결혼하는데 입 싹 닫고 있겠다는 거야? 내가 김밥 하나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혼수를 뭘로 준비하니? 걔가 백화점 다닌다고 해도 자기 치장하느라 모은 것도 없어. 어쩌겠니? 네가 오버 키웠으니 딸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좀 써라. 너희는 그래도 틀이 멀었으니 우리보단 여유가 있을 거 아니니? 어머니, 연지 눈에 눈물 뽑고 시집가는 아가씨 혼수를 저보고 해외라는 말씀이세요?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이가 알면 거품 물겠어요. 걔도 그때는 화가 나서 그런 거지. 남편이 그런다고 너도 그러면 안 돼. 주변에 물어봐서 부족하지 않게 준비해라. 난 그렇게 알고 있겠다. 그러더니 본인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고모한테 장례를 약속한 남자를 뺏기고 울었을 딸을 생각하니 저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런 신우이의 혼수까지 해내라뇨. 아무리 무례포라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리로도 남편은 신우이에게 연락해서 계속 결혼을 말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었네요. 결국 그렇게 신우이의 결혼 전야가 다가오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맡겨놓기라도 한 듯 당당하게 준비한 혼수를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큰 트렁크 가방 꽉 채워 준비해놨던 아가씨의 혼수를 내드렸죠. 내가 말한 대로 신경 써서 준비했니? 그 집이 만만한 집이 아닌 건 너도 잘 알 테니 믿어도 되겠지? 걱정 마세요. 엄청 신경 썼거든요. 제 말에 흡족해하며 두 사람은 신나게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제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게 시어머니와 신우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제가 전화를 받질 않자 남편의 전화도 울려댔지만 남편은 아예 전화기를 꺼버리더군요. 그랬더니 잠시 후 두 모녀가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집 앞에 나타났어요. 저희가 문을 열어주질 않으니 현관에 발로 차며 소동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문을 열어주고 말았네요. 그러자 집안에 들어선 시어머니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신우이 결혼에 꼭 이렇게 초를 쳐야 직성이 풀리겠어.
결국 너 때문에 애 파혼당했어. 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부모님 다 모시고 계시는 집에서 그 혼수 가방 열어본 거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엄마랑 저랑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놀라셨어요? 제가 신경을 많이 쓴 보람이 있네요. 너 이렇게 못된 인간이었어? 너 믿고 맡긴 시애미한테 이게 할 짓이야. 그러게요. 저도 믿었던 아가씨랑 어머니한테 당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짜고짜 저를 밀어붙이는 두 시댁 식구의 말에 남편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너 어머니 모시고 당장 나가. 내가 그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지금 속이고 결혼한다고 쳐. 세상에 비밀이 있는 줄 알아.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건 건드는 게 맞아. 언니한테 고맙다고 하고 곱게 돌아가. 오빠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난 오빠를 아빠처럼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연지 남자 뺏었다고 꼭 이렇게 했어야 해. 아빠같이 생각하는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네가 귀등으로나 들었냐? 결혼은 그렇게 사기쳐서 하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은 길길이 날뛰며 오해하다가 결국 지쳐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봐야 이미 벌어진 일은 수습할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여러분, 어머니와 신혜이가 이토록 난리를 친 이유가 궁금하시죠? 저는 혼수를 준비하라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통보를 듣고 남편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어요. 그 당시 남편은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도 했지만 거짓 결혼으로 올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혹여나 잘못된 결혼으로 동생이 2번 이혼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머리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님과 신혜이가 잘못을 깨닫고 결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건 바로 신혜이의 과거 결혼 사진과 초음파 사진을 혼수 가방에 넣어 보내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신혜이에게 받은 초음파 사진이 그렇게 쓰일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방이 너무 가벼우면 이산할 것 같아 사진과 함께 신혜이가 좋아하던 쿠키를 잔뜩 넣어 보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아무 의심 없이 예비사위와 사돈이 모인 자리에서 가방을 열어본 것 같더군요. 그리고는 혼미백산에서 도망쳐 나왔답니다. 결국 신의는 결혼 전날 파혼을 당하게 됐네요. 그리고 사돈이 될 뻔했던 집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받았죠. 그러자 저희에게 막말을 내뱉고 화풀이를 하던 두 사람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집에 찾아와 자신들의 잘못을 빌면서 제발 합의금을 빌려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줘서 고맙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거든 두 사람의 노력으로 합의금을 마련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열심히 부업까지 해가며 합의금을 만드느라 고생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신우이가 반성하고 거짓 없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 기쁜 마음으로 혼수를 해주겠노라 말했죠. 여러분도 하루빨리 저희 신우이와 시어머님이 개가천선하기를 빌어주시겠어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